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송사입니다. 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태호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요, 뇌심혈관계 질환인데, 그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하게 이 발병을 해가지고 치료 기간이 정말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 반대로 후유증이 엄청 많이 남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심혈관계 질환 이것도 업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산업재해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이 뇌심혈관계 질환 이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심혈관계 질병은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을 합해서 말하는 것이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뇌 또는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인미상, 돌연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그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 이 고혈압과 기저질환을 들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산재 신청을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 기존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 산재보험의 무과실 책임 원칙, 그리고 추정의 원칙, 당사자주의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노무사님 산재법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이 기준이 있을까요? 산재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며, 세 번째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입니다. 첫 번째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이벤트가 존재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은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일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촉박한 납품 기일이나 연말, 결산 시기 등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일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업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업무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업무 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업무 시간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야간에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이길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 시간을 산출합니다. 업무 시간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출을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하이패스 기록, 구글 타임라인, 출장 일지, 회사 카드 사용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이메일 또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뇌심혈관계 질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시청자분들이 이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질병이라는 특성상 질병의 발생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발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택에서 발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시간을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최초 산재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가 제자의 제외 경위 및 업무 시간으로 간주되어 공단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산재 발생 시 당황하거나 경황이 없어 진료 중인 병원에 산재 신청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이나 조력을 받으셔서 추후 산재 처리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을요 전부 다 종합해서 정리해보자면은 뇌심혈관계 질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